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벌써 57강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난번 22강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서 어떤 구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좀 더 디테일할 거예요. 종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종류마다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커넥터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거기다 뭐 HDMI도 있을 거고요, 미디라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커넥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아날로그 오디오에 뭐 XLR, 55, 35, 25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다양한 커넥터들에 대한 용도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커넥터들 간에, 이제 케이블과 커넥터들 간에 어떤 연결을 했을 때 컨버팅을 해줘야 돼요. 뭐 XLR에서 RCA로 바꿨을 때, XLR에서 폰적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먼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케이블, 커넥터 당연히 알죠.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케이블의 지난번 강의 때 이제 어떤 심선이 있지만 그 겉에 있는 어떤 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편조 쉴드, 브레디드 쉴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럴 쉴드, 감아져 있는 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일 쉴드라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케이블이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커넥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이블과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저희 방송사에 저희 후배들이 3.5mm 어떤 그 커넥터를 사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걸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케이블의 그 굵기하고 이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억지로 막 끼워 넣으려고 하고 애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사이즈에 대한, 그 케이블에 대한, 커넥터에 대한 정확한 그 규격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게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게이지를 얘기를 할 때는 AWG라고 얘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거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유럽 규격도 있고 이제 미국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규격이 이제 미국 스탠다드 규격이에요. AWG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표기가 되는데, 그것은 무슨 약자냐면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보통 인치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AWG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 12, 14 이 정도만 되면 좀 굵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16 이상서부터는 좀 아주 얇은 케이블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케이블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지워졌어요. 그렇다면 이 케이블이 갖고 있는 AWG 규격은 얼마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림에 보여준 이 그림은 이제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어떤 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선 표피를 이제 벗겨낸 다음에 그 벗겨낸 표피를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서 그 사이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이다, 이거는 12다, 뭐 13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가닥의 선을 굵기를 재야 돼요. 이걸 쟀을 때에 그 길이를, 그 지름의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보통 이제 인치수로, 여기 잠깐 그림을 보도 0.005인치예요. 이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2배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0.005를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인치수가 0.000025인치의
굵기의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이 심선이 갖고 있는 가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닥수를 다 세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세보니까 21가닥이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21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인치가 되냐면 0.000525인치가 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표를 보면서 자, 잘 보시면은 서큘러 마일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에어리어 서큘러 마일. 그러니까 마일로 표시를 하게 되면 525가 되겠죠. 근데 525라는 수치를 표를 잘 따라가 보면 AWG 수가 샵 2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케이블은 AWG 22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게이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렵다고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재보면 되는 거고요. 그냥 매시면 굵은 거고 매시면 좀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케이블을 보면서 이게 이 정도 사이즈가 한 10이 되는 숫자구나, 이 정도 사이즈가 한 10이 되는 숫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케이블을 보면서 그냥 어떤 제조사만 보지 마시고요. 케이블 모델 넘버라든지 이제 그 AWG 크기라든지 게이지 값을 보는 습관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일정하게 이제 어떤 연속적인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끊어지는 시그널이 아니고, 근데 디지털은 뭐예요? 0과 1이 끊어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그널로 이제 변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커넥터와 케이블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겉 모양을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커넥터도 동일한 커넥터를 쓰고 있고요. 케이블도 거의 동일한 케이블로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저항 성분 특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마이크 케이블의 그 저항값과 디지털 케이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저항값과 디지털 케이블의 저항값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밸런스다, 언밸런스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밸런스다라는 건 일단 밸런스, 언밸런스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울어진 거겠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는 선 2개가 가는 거고요. 언밸런스는 선 하나만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번 강의 때 계속 이어져 갈 거고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두 선이 가는데 이 두 개의 신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일한 신호를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이제 위상을 바꿔서 이제 받은 다음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차동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노이즈 성분을 싹 빼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를 합쳐보면은 뭐만 남겠어요? 제로가 되는데 만약 노이즈 성분이 있다고 노이즈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노이즈 성분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타입에 있는 케이블은 뭐냐면 먼 거리, 장거리 전송용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언밸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단거리 전송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기타라든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폰 잭으로 이제 55잭, 우리가 4분의 1인치짜리 잭을 연결을 해서 이걸 바로 믹서로 먼 거리에 있는 믹서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끌어요. 즈즈 하는 노이즈가, 전원 노이즈 같은 어떤 노이즈가 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용도가 틀린 거예요. 단거리 전송로 상에서는 그 언밸런스를 연결하면 이제 믹서가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언밸런스를 바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지만 거리가 멀다고 하면은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뭘 껴주냐면 DI 박스라는 걸 집어넣어 주게 돼요. 그건 뭐냐면 언밸런스 되어 있는 어떤 시그널을 밸런스 시그널로 변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DI 박스예요. 하이 임피던스다, 로우 임피던스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걸 별개선 치더라도 우리의 주 목적은 뭐냐면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어떤 DI 박스를 우리 써야 된다. 왜? 먼 거리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잠깐 DI 박스를
말 나온 김에 DI 박스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DI 박스를 뭐 액티브 타입이다, 패시브 타입이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티브 타입은 전원이 들어가서 쓰는 거고요. 패시브 타입은 전원이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타입은 보통 이제 팬텀 파워를, 믹서에 있는 팬텀 파워를 이용해서 구동하게 되는 거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액티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액티브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렵죠? 회로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간단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인풋에 있는 시그널이 쭉 와서 이 트랜스포머 쪽으로 와요. 트랜스포머 쪽에서 보면, 그쵸? 언밸런스 된 신호예요. 언밸런스 된 신호를 지금 잘 보시면은 그 트랜스포머 TR을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시그널을 지금 뽑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뽑는 거죠. 그쵸? 분리를 시켜서 TR을 분리시켜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XLR 쪽에다가 2번 단자의 플러스, 3번 단자의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팬텀 파워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점 찍어서 주황색 표시된 게 있잖아요. 믹서에서 48V라는 것이 2번 단자도 48V, 3번 단자도 48V. 이 48V가 흘러가서 지금 까만색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황색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장비를 구동하게 하는, 지금 보시면 Q2 뭐 Q1 이러는 이렇게 증폭기가 있잖아요. TR 단자가 있는데 이 TR 단자를 이제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이 많아지고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는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즘에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용기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